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우리네 인생 황혼기에 찾아온 뜨끈뜨끈한 로맨스 이야기, 그것도 자식들의 맹렬한 반대 속에서 피어나는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인공, 김복자 여사님. 올해 환갑을 훌쩍 넘긴 65세의 꽃다운 나이십니다. 일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에 몸 바쳐 사셨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진정한 가장이셨습니다. 당신의 행복보다는 자식들의 성공과 안녕을 우선시하며 때로는 자신의 꿈과 소망마저 접어두신 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오신 분이셨죠. 이제 좀 홀가분하게 살려나 했더니 글쎄 복자 여사님 마음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 뭐예요. 그 봄바람의 주인공은 바로 옆집에 사는 박철수 씨였습니다. 복자 여사님과 비슷한 또래의 신사분이시죠. 인상도 훤칠하시고 말씀도 어찌나 조곤조곤 따뜻하게 하시는지 복자 여사님 마음을 제대로 흔들어 놓으셨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철수 씨의 등장은 복자 여사님의 잔잔하던 일상의 한편의 드라마를 선사했습니다. 철수 씨는 복자 여사님과 달리 일찍이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사신 지 꽤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복자 여사님의 외로움과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셨죠. 복자 여사님 댁에 전구가 나갔다 하면 번개같이 달려와 안전하게 갈아주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라도 들고 가신다 싶으면 어느새 그림자처럼 나타나 묵묵히 들여다주시는 그야말로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셨어요. 때로는 복자 여사님이 텃밭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 말없이 다가와 묵묵히 거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 하나하나가 복자 여사님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두 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 함께 화투도 치시고 소박하게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하시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철수 씨의 눈빛은 항상 복자 여사님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고 그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자 여사님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죠. 특히 철수 씨는 복자 여사님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은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자 여사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왠지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듯한 기쁨을 맛보셨죠.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작은 일에도 수줍어하고 미소 짓는 자신을 보며 복자 여사님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에 제동이 걸렸으니 바로 복자 여사님의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님에게는 출가한 딸 하나, 그리고 아직 결혼 전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복자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철수 씨와의 만남을 자식들에게 털어놓자마자 세상에 난리가 난 겁니다. 평소에는 그저 네 하고 순종적이던 자식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딸은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엄마를 원망했고 아들은 어머니, 나이가 몇이신데 지금 연애를 하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안 창피하세요? 주책이라는 소리 듣기 딱 좋아요. 하며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한 듯 자식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복자 여사님은 자식들의 반응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자식들 비위 맞추며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건가 싶어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에 복자 여사님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보셨듯이 첫째는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죄책감과 배신감이었죠. 자식들은 복자 여사님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보여준 헌신과 사랑이 컸던 만큼 어머니가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주변 시선과 체면 문제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 자신들의 부모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혹시라도 엄마의 로맨스가 자신들의 사회적 이미지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한 것이죠. 이는 부모의 삶을 자식의 삶과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재산 문제였습니다. 복자 여사님은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식들은 철수 씨가 이 재산을 노리고 엄마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솔직히 엄마 그 아저씨가 뭘 보고 엄마를 만나겠어요? 엄마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저런 사람들 한둘 본 줄 아세요? 라며 대놓고 의심을 표현했죠. 딸 또한 엄마 혹시 유산이라도 있으면 그 아저씨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와야 할 돈인데 하며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자식들은 복자 여사님에게 철수 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급기야는 철수 씨를 사기꾼으로까지 매도하며 복자 여사님을 닥달했습니다. 복자 여사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랑과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님은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철수 씨를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몰래 만나도 자식들 전화가 걸려올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셨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편안하게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복자 여사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철수 씨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복자 여사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는 복자 여사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복자 씨, 괜찮아요. 자식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식들의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지요. 제가 좀 더 잘하고 진심을 보이면 될 일이지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철수 씨의 이해심 넓은 태도와 한없이 깊은 사랑에 복자 여사님은 더욱 감동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심지어 자식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철수 씨의 넓은 마음에 복자 여사님은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복자 여사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자 여사님의 자식들이 철수 씨를 의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재산 때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철수 씨는 숨겨둔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분이었던 거죠. 자수성가하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모아두셨지만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드러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는 부유함을 과시하기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소박한 옷차림과 검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 누구도 그의 숨겨진 재산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 철수 씨는 묵묵히 복자 여사님의 곁을 지키며 흔들림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통해 복자 여사님의 자식들에게 자신이 결코 어머니의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철수 씨의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복자 여사님과의 관계에서 돈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복자 여사님과 함께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자 여사님과 철수 씨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분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자 여사님은 철수 씨 덕분에 젊음을 되찾은 듯 활기찬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웃음도 되찾으시고 옷차림도 한층 화사해지셨죠. 복자 여사님의 친구들은 복자 씨, 요즘 얼굴이 활짝 피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며 복자 여사님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철수 씨는 복자 여사님의 생일에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복자 여사님이 좋아하는 트로트 공연을 함께 보러 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자 여사님은 철수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꿈만 같았다고 회상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복자 여사님에게 철수 씨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함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고즈넉한 한옥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며 두 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철수 씨는 복자 여사님에게